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결핵. 결핵 현황.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발생과 사망률이 모두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대한 정보라든지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으로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에 발생과 사망이 가장 많고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결핵 환자 신고 수는 몇 명일까요? 무려 36,044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중 신환자가 28,16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자가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환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경제 의료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요. 화면에서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일본, 미국,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수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 전쟁과 1960년대의 극심한 가난으로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아직 남아 노령 인구에서 결핵 환자가 많은 탓에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미국에 비해 26배 이상 결핵 사망률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위. 2017년 결핵 신환자 신고 28,161명. 매년 2,200여 명이 사망하고 매스컴에서 한때 심각하게 보도되었던 사스, 메르스의 사망자 수보다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결핵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핵이란 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병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결핵균은 한번 감염되면 사람 몸의 일부 균이 잠복 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활동하여 결핵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되면 일평생에 걸쳐 약 10%가 환자로 진행되며 그 중에서 절반은 감염된 후 2년 이내에 결핵이 발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병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바른 치료와 검사를 받는다면 약물 치료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치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핵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하면 결핵균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균에 비해 증식 속도가 느리며 열과 햇빛에 약하고 산소가 있으면 잘 증식하는 호기성 균입니다. 그렇다면 결핵은 어디에서 발병할까요? 대부분의 결핵은 80% 정도 폐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몸 어디서나 발병이 가능한데요. 결핵이 림프절에서 발병하면 림프절 결핵, 소화기에서 발병하면 소화기 결핵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폐 이외에 발병하는 결핵을 폐외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핵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가래인데요. 2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미열, 흉부 통증, 객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핵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결핵 검사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미열, 피로감, 체중 감소, 호흡곤란, 흉통,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가족이 폐결핵 환자로 진단받았을 때, 전염성 결핵 환자와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았을 때,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스럽다고 할 때는 결핵 검사를 꼭 받아보아야 합니다. 결핵 검사는 먼저 흉부 X선 검사를 하여 결핵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 소견이 있으면 결핵을 확진하기 위한 객담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흉부 X선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인의 폐이고 오른쪽은 결핵이 심하게 진행된 폐입니다. 양쪽 폐의 대부분이 결핵 병변으로 하얀 얼룩같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핵이 뒤늦게 발견되어 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많이 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된 후에도 폐 조직의 손상으로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흉부 X선 사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 객담 검사를 2회에서 3회 실시합니다. 객담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 균을 자라게 하는 배양 검사 등으로 결핵균을 찾아냅니다. 주의할 점은 가래를 잘 못 뺐거나 결핵 초기인 경우에는 객담 검사에서 균이 안 나타나기도 하므로 결핵균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미경에서 붉은색 막대 모양의 결핵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양 검사는 2주에서 8주간 결핵균이 증식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결핵은 어떻게 감염될까요?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됩니다. 재채기, 기침, 말하기, 노래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방울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시면 결핵균이 기도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의 대부분은 바로 사멸되지만 일부는 수시간 생존하여 다른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결핵균의 전염성은 환자의 균 배출량에 따라 다른데요. 도말 검사에서 양성이면 체내에 균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말 양성이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 환자가 균 배출량이 많아 가장 전염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객담 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는 환자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균 배출량이 적어 전염성이 떨어집니다. 결핵은 가까운 주변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빨간 십자 표시가 결핵 환자를 나타내며 동그라미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결핵 감염자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노란색 원을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1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노란색 원을 보시면 직장 동료, 동호회 모임 등의 경우 감염 위험이 떨어져서 2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원의 바깥쪽은 어쩌다가 접촉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경우에도 간혹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1년에 대략 10명 정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외부 공기와 순환이 잘 안 되는 실내에 치료하지 않은 결핵 환자가 있는 경우 많이 위험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한번 잠수하면 외부 공기와 순환이 안 되고 햇빛도 들어올 수 없는데요. 잠수함에서 승무원 한 명의 결핵 발생이 다른 승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잠수함 사례에서는 총 308명 중 139명이 잠복 결핵 감염에 걸렸고 7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집단시설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기 및 일광 노출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염되지 않는 상황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인 침구류, 책, 옷, 수건 등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용했던 식기류, 수건 등을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폐외결핵 환자도 전염성이 없으며 전염성이 높은 환자라도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2주 이내 전염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는 결핵균을 제거할 수 있는 결핵약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결핵에 걸렸을 때는 4종류의 결핵약제를 2개월간 복용하고 그 후 4개월은 2종류에서 3종류의 결핵약제를 복용하여 총 6개월에서 9개월간 복용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에 실패하여 1차 결핵약제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를 약제 내성 결핵이라고 하는데 이때 복용하는 2차 결핵약제는 5종류 이상으로 보통 2년 정도 치료해야 합니다. 2차 결핵약제는 부작용이 심하여 복용하기가 쉽지 않고 근육주사도 수개월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결핵. 그렇다면 치료를 받는 동안은 괜찮을까요?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핵약을 2번만 복용하더라도 균수가 20분의 1로 감소하며 2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 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은 소수의 균이 가끔씩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균들까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치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의사의 처방대로 규칙적인 복약이 중요한데요. 의사의 정확한 처방 하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 동안 매일 꼬박꼬박 약을 잊지 말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완치된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반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약 복용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약제 내성균을 발생시킵니다. 약제 내성결핵 치료는 초치료약보다 부작용이 심하고 약효는 떨어져서 처음 치료할 때보다 더욱 힘들어집니다. 약제 내성결핵 치료 중에도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 더 강한 약제 내성균을 발생시켜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적어져 난치성 결핵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결핵 치료는 매우 중요하므로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가 완치될 때까지 결핵 상담과 교육, 복약 관리를 해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를 산정특례 등록으로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은 100% 지원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이란 지금부터는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결핵균을 몸속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정상이나 결핵균에 대한 면역학적 검사에서는 양성인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인 듯 결핵 아닌 결핵 같은 잠복 결핵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복 결핵 감염과 활동성 결핵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잠복 결핵 감염은 몸속에 잠자고 있는 결핵균이 있고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인 중 10%가 환자로 진행되며 나머지 90%는 일평생 잠복결핵 감염 상태를 유지합니다. 활동성 폐결핵은 몸속에 활동하고 있는 결핵균이 있고 결핵 증상이 나타나며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킵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치유 후 다시 잠복결핵 감염 상태로 돌아갑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잠복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베르쿨린 검사는 시약을 피내에 주사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피부 위로 융기되는 경결 크기를 측정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을 뽑아서 결핵균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인터페론을 이용해서 진단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이라는 두 가지 약제를 같이 3개월 복용하거나 리팜핀 한 가지 약제를 4개월 복용하거나 이소니아지드 한 가지 약제를 9개월 복용하면 됩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치료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하였을 때 치료한 경우 발병 예방 효과는 60에서 90%입니다. 국제항결핵연맹에서는 규칙적으로 복용을 완료하면 예방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제는 결핵약제로 대부분 안전하지만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소니아지드는 피로감, 손발 저림, 피부 발진, 가려움증, 위장장애 등이, 리팜핀은 피부 발진, 가려움증, 독감 증상,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 초기에는 약제 복용 후 수시간 정도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후 약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장장애가 심하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앞서 표와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결핵 예방법. 지금부터 결핵 예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예방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핵 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의 실시 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결핵 검진은 매년 실시하며 이 경우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 검진은 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기관 중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결핵 예방법 제11조의 2 준수사항입니다.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준수사항에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3조는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결핵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기관 내 결핵 관리. 시설장의 결핵 환자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설장은 건강검진 결과 집단시설 구성원이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받았을 때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중인 소속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핵 환자 발생 및 발견 통보를 작성해서 시설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역학 조사 목적은 시설 내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결핵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결핵 역학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서 추가 결핵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인데요. 결핵 역학 조사를 통해 추가 결핵 환자를 발견하여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결핵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으며 잠복 결핵 감염자의 치료를 통해 결핵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은 관할보건소에 결핵 환자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결핵 환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중 한 명인 경우 호흡기 검체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한 후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합니다. 반면 호흡기 검체 결과가 음성이면 역학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이내 활동성 결핵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를 시행한 후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결핵 역학 조사를 시행할 때 시설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첫째, 결핵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둘째, 역학조사 대상자 명단을 현장 조사 후 3일 이내 보건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 및 안내문을 배부해야 하고, 넷째, 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시행해야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초중고 대학교에서 1150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결핵 역학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년간 12만 8,171명의 접촉자에 대해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 168명, 잠복 결핵 감염자 4,938명을 찾아내서 결핵 치료 및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이러한 학교에서의 결핵 역학 조사 시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시 연령별 발병 위험률을 확인해 볼까요? 한 연구 결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발병 위험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결핵 발생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환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1학년 전체의 수업을 담당했으며 3개의 동아리 지도 교사로도 활동하였는데요. 4주간의 잔기침 증상으로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 의심으로 객담 검사를 시행하였고 도말 음성, 배양 양성으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직원 25명과 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를 시행한 결과 활동성 결핵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12명의 잠복 결핵 감염으로 확인되어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추구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했을 땐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결핵균의 공기 전파를 막으려면 기침 예절 외에 실내 공기를 잘 환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를 잘 해주는 것으로도 호흡기 감염병과 결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니 창문을 열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결핵뿐만 아니라 많은 호흡기 감염병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 또한 많은 호흡기 질환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데요. 우선 기침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며 휴지가 없을 때는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침을 하고 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합니다. 기침 예절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눈치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외출 후에 올바른 손 씻기를 잘하면 감기, 독감 등 여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손 씻기 과정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흡연과 결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흡연은 결핵 발병 및 재발의 위험도를 높이는데요. 간접 흡연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핵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침이 2주 이상 가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결핵은 치료를 하면 전염성은 곧 소실됩니다. 기침을 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키세요. 결핵 검사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통하여 결핵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잠복결핵 감염 양성이라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면 결핵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식기류는 소독해야 한다? 아닙니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물건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결핵의 증상에는 기침, 가래, 체중 감소가 있다? 네, 맞습니다. 결핵은 치료 끝날 때까지 전염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약을 철저히 복용하면 전염성은 없어집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격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치료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결핵 예방 포스터입니다. 왼쪽 그림은 1968년에도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예방 강조 주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것으로 결핵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스터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이들이 노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결핵을 앓는 아이들입니다. 1920년대 이전에 결핵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치료를 위해 맑은 공기와 햇빛을 쐬는 치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우리의 후손들을 결핵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